안녕하세요. 웹뷰와 네이티브를 제대로 이어붙이기를 주제로 발표하는 최종찬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사인앱소프트에서 네이버 오피스를 개발을 했었고 스포카에서 도도 포인트랑 도도 매니저를 개발을 하고 데브시스터즈에서 이제 이런저런 웹 서비스를 만들었고 리에드에서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 같은 뭔가를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랑 교류를 원하시면 아래 트위터 계정으로 멘션을 주시면 제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웹뷰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일단 웹뷰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한 다음에 레이아웃 범위 표시라는 옵션을 켜면은 안드로이드의 UI 요소들이 화면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네모나게 시각화가 됩니다. 웹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웹뷰가 사용된 영역이 하나의 커다란 네모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UI 요소들이 사용됐는데 커다란 네모로 보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웹뷰가 사용됐겠거니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캔버스가 사용된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네모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웹뷰가 아니라 플러터 같은 걸로 만들어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커다란 네모로 보이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그냥 웹뷰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네카라쿱의 앱을 각각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커다란 네모가 보이는 화면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알림 화면에서 웹뷰를 쓰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 카카오는 쇼핑 화면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았고 쿠팡은 마이 쿠팡에서 쓰고 있었고 배미는 이제 주문 내역에서 웹뷰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둘러봤는데 바로 찾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그 내 근처 화면에서 쓰고 있었고 토스는 주식 화면에서 웹뷰를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화면들에서도 더 쓰고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찾아보진 않았고 근데 이제 대체로 웹뷰를 쓰고 있는 화면들이 앱을 켜자마자 한두 번 터치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웹뷰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앱들이 웹뷰를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같은 화면을 만드는 노력을 플랫폼마다 중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지고요. 웹뷰로 만든 화면은 스토어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배포 주기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 패치를 한다거나 A/B 테스팅 같은 거를 빠르게 돌려볼 때 많이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웹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앱에서 기대하는 모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이티브에서 구현된 기능들을 웹뷰가 요청해서 사용할 일이 종종 생기는데 웹뷰와 네이티브 사이의 통신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까다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웹뷰랑 통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네이티브 API가 좀 불편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각각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웹뷰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코드를 심는 예시인데요. 왼쪽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윈도우 객체에 심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iOS 코드를 보시면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읽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단방향으로 iOS 쪽으로 이벤트를 보낼 수 있게 포스트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웹뷰에서 뭔가 모바일 네이티브로 뭔가를 호출하는 시나리오에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플랫폼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다르게 제공되고 반대로 이제 모바일에서 웹뷰 쪽으로 뭔가 호출하고 싶은 경우에는 evaluate 자바스크립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조각을 넘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코드 조각을 넘기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호출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떤 값을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값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표현해가지고 이 문자열에 같이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이티브 API가 좀 불편했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까다로운 부분으로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생명주기가 다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바일 앱은 웹뷰보다 오래 삽니다. 오래 산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앱을 키면은 모바일이 일단 살았고 웹뷰는 아직 뜨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모바일 앱은 웹뷰보다 더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웹뷰가 사라진 다음에 더 나중에 모바일 앱이 죽습니다. 그래서 웹뷰 입장에서 모바일 앱을 보면은 약간 F같이 느껴질 거예요. 모바일 앱이 태어나자마자 웹뷰한테 뭔가 통신을 시도한다면 웹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웹뷰가 태어나더라도 자바스크립트가 로드된 다음에 원하는 코드 조각이 제대로 실행돼서 모바일한테 다시 내가 태어났다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바일 입장에서는 이제 웹뷰가 지금 당장 통신이 가능한 상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웹페이지가 새로 고침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버린다던가 하면 웹페이지는 이전 실행 맥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은 이번에는 웹뷰가 다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랑 모바일 앱의 버전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 웹 개발자랑 모바일 개발자가 같은 시기에 개발을 해서 같이 QA를 받고 같이 배포를 하는데요. 여기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포가 되는데 그동안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심사를 받느라 최신 버전이 배포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게다가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배포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용자가 앱을 껐다 키기만 하면은 아니면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그 캐시 처리 같은 게 잘 돼 있을 경우에는 항상 최신 버전이 됩니다. 되게 편리한 성질인데, 반면에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스토어에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불편하니까 다들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스토어 설정으로 강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지고 지표가 나빠지니까 PM이 이제 개발자한테 강업 허락을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과 통신해야 되는 웹뷰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굉장히 옛날 버전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개발 중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모바일 앱에서 자신이 무슨 버전인지 웹뷰한테 전달을 해서 웹뷰가 모바일 버전, 앱의 버전마다 다른 분기를 타도록 우회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대비를 안 해놨으면 강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웹뷰 리퀘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줄여서 랩이라고 발음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모바일 앱을 웹뷰를 위한 API 서버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요청 응답 모델은 우리가 이미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프로토워프랑 gRPC를 이미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통신할 때 사용하고 있어서 그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다들 익숙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랑 웹뷰가 통신하는 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프로토워프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gRPC 통신 코드를 생성하는데 모바일에서는 이걸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랩으로 통신하는 코드를 저희가 생성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프로토워프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하자면 구글에서 만든 RPC용 스키마 정의 언어인데요. RPC라는 거는 다른 플랫폼 간의 요청 응답 방식으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토워프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생긴 RPC용 인터페이스 정의를 프로토C라는 컴파일러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주는 도구입니다. gRPC는 뭐냐면
프로토워프에 정의된 서비스대로의 통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2 위에서 이런저런 gRPC 전용 헤더를 쓴 다음에 페이로드를 gRPC에서 요구하는 특정 방식으로 인코딩해서 주고받으면 그게 gRPC대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웹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랑 HTTP2로 통신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gRPC로 웹뷰랑 모바일 간에 통신을 하는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네이티브 API 위에서 어떻게 페이로드를 주고받아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다루는 것이 저희가 만든 랩입니다. 랩은 웹뷰의 부모 환경이 아주 다양할 것을 감안해서 설계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현해둔 환경은 안드로이드랑 iOS랑 그리고 아이프레임의 패런트 윈도우 뿐인데 일렉트론이나 타울이나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다양한 환경의 웹뷰 위에서 이 기술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랩은 임의의 바이트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켓과 소켓을 감싸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과 채널을 감싸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게스트와 응답을 할 수 있는 호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랩 런타임을 이용하도록 프로토워프 서버 클라이언트 코드 생성기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웹뷰 코드에 대해서 플랫폼마다 이 구현을 각각 하는 대신에 가장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소켓 부분만 플랫폼별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글루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랩에서 글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플랫폼 독립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프로토워프 라이브러리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랩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가 발송되게 됩니다. 소켓이 연결되고 서버스 코드가 초기화가 되면은 호스트 이니셜라이즈라는 메시지가 채널을 통해서 반대편 채널의 게스트한테 전송이 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서버가 제공하는 메서드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메서드가 불리면 요청 정보가 담긴 메시지들이 게스트로부터 호스트로 전송이 되고 서버 코드에서 해당 요청이 처리돼서 응답 정보가 담긴 메시지들이 호스트로부터 게스트로 전송이 됩니다. 채널 안쪽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바이트열로 직렬화해서 소켓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메시지가 소켓으로 전달될 때는 반대편 채널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메시지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메시지 바이트열에 4바이트 길이 정보가 먼저 담긴 다음에 그 뒤에 페이로드에 해당하는 메시지 바이트열이 담깁니다. 이 바이트열은 글루 코드에서 네이티브 API를 통해서 웹뷰와 모바일 사이, 네이티브 사이에 주고받아집니다. 여기까지가 대강의 랩 설명이었고요. 이 구조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티브 API가 불편했던 문제는 RPC 스키마 정의로부터 라이브러리 코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웹페이지와 모바일 랩의 생명주기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글루 코드 수준에서 소켓 연결 및 재연결 처리 등을 플랫폼마다 신경 써서 처리해뒀기 때문에 소켓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버전이 서로 다른 부분은 소켓이 연결되면 사용 가능한 메서드 목록을 게스트 측에 전달하는 과정을 처음에 두어서 어떤 기능이 구현됐는지 여부를 웹뷰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토워프의 메시지 직렬화 형식은 XML이나 JSON 등과 다르게 키 이름이 직렬화된 바이트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키마에서 키 이름을 변경해도 실제 통신에서 주고받아지는 페이로드는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랩 라이브러리는 PBKit 컴파일러와 같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어느 정도 문서화를 해뒀지만 이게 개발하다가 밟을 수 있는 함정이 많아가지고 도입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 PBKit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에 올려준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동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발표자 보기를 봐야 돼서. 네, 여기서 왼쪽 위에 보이는 슬라이더와 텍스트 인풋이 호스트 환경입니다. 이 부분이 모바일로 치면은 네이티브 UI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영역이 게스트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프레임으로 이 게스트 환경을 구현을 했는데 모바일과 통신할 때는 이 부분이 웹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스키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버는 지금 슬라이더 밸류와 텍스트 밸류를 상태로 가지고요. 여기에 정의된 그 프로토프 스키마를 통해서 이 웹뷰가 그 서버 측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웹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그 getTextValue라는 단항 요청으로 서버가 갖고 있는 텍스트 값을 웹뷰가 받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getSliderValue라는 스트림 요청을 사용해서 슬라이더 밸류가 변경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랑 아래쪽에 보이는 UI는 저희가 랩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 그려놓은 시각화입니다. 오른쪽의 UI는 그 랩 채널에서 주고받아지는 정보들을 지금 시각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UI는 그 각 코드랑 채널에서 주고받아지는 메시지랑 그리고 이제 소켓에서 주고받아지는 바이트어를 그게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연결해서 표현했습니다. 우선 바깥쪽에 텍스트 인풋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안쪽에서 이제 그 getTextValue from server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럼 이제 iframe 안쪽에서 바깥에 호스트 환경이 제공하는 상태를 얻어와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는 이제 이런 값들이 주고받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값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그 서버의 상태가 그 이제 iframe 안쪽에서 실시간으로 값을 받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제 그 각 코드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아지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 모바일 네이티브랑 웹뷰 사이에는 바이트열로 주고받아지고 이것이 반대로 다시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로 번역이 되고 그게 다시 코드에서 반응값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호스트 UI 측에서 제공하는 서버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리액트로 이 서버 부분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리액트 훅으로 메서드들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etSliderValu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for away of 문장을 이용해서 슬라이더 값이 바뀔 때마다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바뀐 슬라이더 값을 일들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getTextValue에서는 그 리액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를 얻어와서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반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를 보자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버튼의 onClick 핸들러에서 그 클라이언트의 getTextValue라는 메서드를 불러서
텍스트 반환값을 얻어와서 평범하게 얼럿을 하면은 그 서버의 상태를 받아와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림 요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getSlider value 메서드를 부르면 이것이 이제 어싱크 제너레이터를 반환을 해서 for ahead of 문장으로 그 변경된 슬라이더 값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제 본래 데모로 돌아와서 이게 그 저희가 만든 pbkit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pbkit에서 제공하는 데브툴즈를 사용해서 그 이제 호스트 환경이랑 클라이언트 환경 간에 주고받은 값을 그 데브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텍스트 밸류 같은 거를 여기서 수정해서 불러보면 네, 지금 pbkit 데브툴즈에서 그 주고받은 값이 변한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 웹페이지를 띄워가지고 주고받아지는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이 안드로이드랑 iOS 측에도 똑같은 것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데요. 아까 그 리액트 서버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코드를 코틀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 getSlider value랑 getText value가 아까 그 유즈 랩 서버 쪽 코드랑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서버 상태를 받아올 수 있고 텍스트 값을 변경해서 변경된 값이 받아오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스트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새로 고침이 돼도 소켓을 재연결하는 처리를 저희가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에서는 이제 재연결 처리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데모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보통은 호스트 환경에서 게스트 환경한테 API를 제공해주는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지만 반대로 게스트 측에서 호스트 환경의 메서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요. 정확히는 이제 그 웹뷰가 호스트가 되고 그 바깥에 안드로이드나 iOS UI가 게스트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iframe 안쪽에 있는 UI를 수정을 해서 그게 이제 바깥에 그 iOS UI 쪽에서 웹뷰 안쪽의 상태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정의를 해서 서로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술이 엮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있었던 앱브릿지라는 거를 그 고도화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코틀린을 처음으로 써보게 됐는데 그 JS가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코틀린 작업을 도와준 안드로이드 팀 정말 감사하고요. 그 스위프트 개발을 도와주신 iOS 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